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수경매 입문이다. 여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특수경매에 강의하는 교재가 4권인데 제일 첫 번째가 이 특수경매 입문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송경매, 세 번째가 부동산 소송이다 1, 2 있는데, 오늘 특수경매 입문이다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교재에다 넣고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이런 거를 우리 특수경매 할 때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교재에다 넣어놓고 오늘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거는 처음에 21년 205에서 강제경매로 하동군에 있는 약국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감정 가격이 4,400인데 1,800까지 떨어졌어요. 내용을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누군지 몰라도 4,400짜리를 4,600에 써서 허가가 났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하고 뭐해? 계속해서 다음에 2,800까지 떨어진 거를 3,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또 미납을 해서 다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1,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우리가 보면 옥션을 보게끔 되면 뭐 지지 옥션도 있고 굿 옥션도 있고 스피드 옥션도 있는데, 이런 옥션이라는 곳에서는 대법원에 있는 자리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권리 분석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권리 분석하는 사람이 지지 옥션에서 권리 분석하는 사람과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 분석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있는 걸 100%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스피드 옥션은 어떻게 권리 분석을 했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걸로 돼 있고 확정일자 없고 배당료가 없죠. 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 없음, 확정 없음 했는데 배당 요구라고 보조금이 6억으로 돼 있죠. 저는 원래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추천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2천만 원에 들어가 있던 거를 6억에 들어가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확정이 없는데 배당 요구를 6억을 했다.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에 미납을 2번을 했다. 아무래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권리 분석을 자세하게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라고 했냐면, 이 스피드 옥션에 있어 권리 분석 하시는 분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님, 이렇게 뭘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여기서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확정일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6억으로 넘어가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권리 분석을 했는데, 누군지 몰라도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하고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타났던 사실하고 달랐던,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달랐기 때문에 미납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더니 여기 보면 요렇게 땅이 있는데, 요 땅에 약국이 져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장례식장이고 여기는 종합병원이더라고요. 종합병원인데 제가 봤더니 이 종합병원이 폐업을 해갖고 경매로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국도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이 약국에 보게끔 되면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주차장, 여기에 병원과 장례식장에 쓰는 주차장을 옆에다가 땅을 잘라서 여기다가 약국을 진 겁니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건축허가가 났나 봤더니, 땅 주인, 자 다시 말하면 주차장 주인이, 땅 주인이 이 땅에다가
약국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땅 안에다가 자기가 짓는 거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난 겁니다. 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지어놓고 약국을, 건물과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만요. 그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보면은 여기 이 땅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면은 물리적으로 막아야지 되고 담장을 쳐서 막든지 뭐를 막아야 될 텐데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지도 못하고 또 막는다고 하더라. 또 주의 토지 동행권에 의해서 이거는 소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또 하나 의심하게끔 된 거는 2천만 원이 6억이라는 얘기는, 아니 2천만 원 세로 들어갔던데 다음번에 세로 들어간 사람이 6천만 원에 들어갔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에 했던 거를 6억으로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그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6억을 주고 여기다가 전세 보증금을 들어가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시내 중심가에 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병원 건물, 병원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밑에 약국을 한 20-30점 빌린다고 했을 때 보증금이 한 1억에다가 몇백만 원 이렇게 가지, 전세로 6억 시골 하동에 저로서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권리 분석을 자세히 한번 봤는데 이 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가 이제 병원입니다. 자, 권리 분석한 것을 보면 여기 보면 김 누구가 있고 이 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6억이고 임대차 기간이 2018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8년도 있고 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14년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나갔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아주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로 해서 이 사업장을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배당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가 뭐죠? 배당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배당을 줬는데 세입자가 그 배당 받은 것을 다 받지 못할 때는 그 받을 때까지 대항력이 있다.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버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뭐예요?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 받았으면 점유권을 획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제가 권리 분석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서류상으로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설정 이런 것이 서류상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없을 때 두 번째 권리 분석은 뭐라 그랬죠? 현황 권리 분석.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서류상으로만 내 거지 내 부동산이 아닌데, 이거는 현황에 다른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6억이라는 거를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건물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주차장 본인 소유 이렇게 됐죠. 여기 건축허가 났죠.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데 주차장이 본인 소유를 해서 했는데, 이 건물은 처음에 누구였었대? 박 누구로 돼 있다가 김 누구로 어떻게 한다? 파는 겁니다. 매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제출한 서류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여기에 스피드 옥션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확정 일자가 없다고 권리 분석을 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했죠. 그러니까 아까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 분석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실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계약서 있고 사업자 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증 없는 게 사업자 등록증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자고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상가 임대차에 적용한다. 그런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자, 그 밑에 새로 생긴 겁니다. 2022년 1월 4일이죠.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새로 법이 생긴 건데 뭐냐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1조의 2 및 11조 9항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제8조 소득세법 제106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다시 말하면 전세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을 때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게끔 2022년 1월 4일날 상가임대차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스피드 옥션에서 일정 금액이 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한 그 권리 분석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확정일자는 없죠.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는 가서 계약서에다 도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확정일자 받은 도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배당 요구를 신청합니다 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김정 누구죠? 보면 여기 보면 임대인 소유자 김누구, 임차인 누구? 김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정일자가 써서 이거는 가짜일 수가 있다 해갖고 제가 추천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1,800만 원에 낙찰 받았죠. 아까 보니까 얼마에 낙찰 받았죠? 1,824만 원짜리 1,888만 8천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그래갖고 이것도 단독으로 받은 겁니다. 낙찰 받고 이분이 잔금을 내러 법원에 간 겁니다. 이게 미납을 했던 이유가 그때 아는 거예요. 제가 잔금 내러 갔더니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6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내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잔금 받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잔금을 내지 못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안만 봐도 6억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나는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잔금 내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 한 1억 8천 정도쯤 된다면 내라쓰지 못하겠는데 1,800 정도쯤 되니까 한번 내보자 하고 잔금 내고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시킨 대로 잔금 내고 인도명령 신청하겠습니다 해갖고 전화 끊고 그래도 잔금 내겠습니다 하고 잔금 내고 인도명령 신청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건 뭐야? 인도명령 신청을 반려합니다고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를 통해서 인도명령 반려한 거에 대한 항고 이유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끔 됐습니다. 신고예금 전세보증금은 6억입니다. 임대차상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어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합계 금액은 감정평가하는 땅하고 건물 합계 금액은 4,400만 원입니다. 자,
권리신고서에는 전세계약자와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바 2018년 10월에 새 사업자 등록한 사실은 공적정보여야 사실이라고 하겠으나 전세계약서를 살펴보건대 모든 글씨가 한 사람을 필자로 작성을 모아 경매 개시 이후 급조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세무사업도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 보면 확정 일자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한 계약서가 따로 있고 법원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이 계약 자체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하동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제출한 계약서를 우리가 세무서에다 요구해서 한번 법원에다 제출하는 것과 여기다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짜를 만들었다면 이건 사기로 들어가면 이거는 형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서를 저희들이 냈더니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에게 바로 취하시켜달라, 바로 다 빼주겠다,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지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니 2천만 원짜리를 뭐 4천만 원 했든지 6천만 원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 원에 했던 걸 어떻게 6억을 만들어 놓냐고 보면,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도 너무 욕심을 냈어. 6억을 만들면 한 1억 이 정도 만들어서 그래도 좀 의심스러워도 좀 조금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그 정도 6억이라는 거는 너무 상상도 할 수 없음, 너무 금액을 너무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낙찰을 받고 소장을 냈더니 우리가 집을 내줄 테니까 바로 그냥 소송을 취하해달라 해갖고 우리는 뭐 소송에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거니까 내보내주니까 우리가 바로 들어갔죠. 바로 들어가서 3천만 원에 30만 원인가 40만 원씩을 받고 이제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낙찰을 받고 1년이 끝나가지고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먼저 달에 다시 와서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병원이 경매가 낙찰이 됐대요.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다시 오픈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그거를 약국이 이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약국을 다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에 팔겠냐 해서 1억을 달라고 얘기했다는구만. 그랬더니 1억 너무 비싸다, 뭐 감정 가격이 뭐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을 주겠다 해서 4천만 원 준다 그러면 말도 꺼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8천만 원에다가 좀 깎으면 안 되겠냐, 뭐 어떻게 했냐 해서 그냥 6천만 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또 팔았으니까 또 낙찰 받을 거 등록을 하고 또 이제 또 어디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온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6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제출한 그 계약서에 보니까 확정일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1,800 정도, 최저 가격이 1,800 정도니까 뭐 진다고 하더라도 1,800만 원 정도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한번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추천하게끔 됐는데 결국은 제 생각이 이렇게 조금 맞았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특수 경매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을 땐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조회 신청서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그 있는 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와 저걸로 제출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제출하니까 바로 이 제출했다는마자 바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연락이 와서 취하해주면은 바로 바로 나가겠다. 바로 나가겠다. 자, 이제부터 진짜로 우리가 지분 경매에 입문을 하기 위한 것을